얼마 전 정년퇴직을 한 김 선생님에게 오랜 회사 동료의 결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참석했을 텐데 이번엔 다르더군요. 청첩장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굳이 내가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솔직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교통비며 축의금까지 계산해 보니 10만 원은 좋게 나가겠더군요. 하루 종일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은퇴 후 갑자기 무거워진 경조사의 무게를 말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은퇴자들은 연평균 경조사비로 무려 15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연간 평균 12회, 장례식에는 6회 정도 참석한다고 하니 한 달에 한 번꼴로 경조사가 있는 셈이죠.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박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부장님이나 임원들 경조사만 챙겨도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곤 했어요. 그때는 회사에서 화환도 보내주고 부서원들과 함께 축의금도 모아서 내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박 과장님은 얼마 전 딸의 결혼을 치렀는데 정작 와준 사람은 가족과 정말 가까운 몇몇 지인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챙겨준 사람들 연락처를 쭉 뒤져봤어요. 100명도 넘게 청첩장을 돌렸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3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가깝다고 생각했던 후배의 반응이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경조사가 너무 많아서요. 마음만 받아주세요 라는 문자 한 통으로 끝이었다고 하네요. 은퇴 후 경조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입은 현역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데 지출해야 할 경조사는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은 인생에서 경조사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를 맞고 부모님 세대는 7순, 8순을 넘기면서 건강이 악화되죠. 동시에 동년배 친구들의 자녀 결혼 소식도 줄을 잇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대부분 은퇴 직후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국내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 전후인 현실에서 막상 경조사비가 필요한 시점에는 정규 수입이 끊어진 상태인 거죠. 한 은퇴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현역 때는 경조사비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 일이 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 결혼식을 해보니 그동안 제가 낸 돈의 절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요즘 경조사 문화를 보면 참 씁쓸한 면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보다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축의금만 전달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혼식장에 가보면 이런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축의금을 내고 혼주와 인사만 나눈 뒤 식사만 하고 나오는 하객들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결혼 예식은 구경도 하지 않고요.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조사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위로보다는 안 가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죠.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이런 부담이 더욱 큽니다. 현역 시절 인맥을 유지하려면 경조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경조사에서는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은퇴 후 인간관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변합니다. 정승집계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도록 조문객이 몰려들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죠. 직장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이 사라지면 그동안 형성했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현역 시절 과장님, 부장님이라며 줄을 서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은 그 관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진정한 인연만이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조사비를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경조사를 챙겨주면 나중에 내일이 있을 때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생 내가 지출한 경조사비와 받은 경조사비를 계산해 보면 받은 것이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맥 형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새로 들어온 후배나 동료들이 있어서 경조사 대상이 계속 늘어났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일이 없죠. 둘째, 젊은 세대일수록 경조사 문화에 소극적입니다. 요즘 20에서 30대들은 꼭 필요한 경조사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부담도 크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의무적인 경조사 참석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경조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 사회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은퇴자들의 경조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먼저 수명 연장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님 세대의 장례식이 늦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60대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70에서 80대에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가 흔하죠. 당연히 장례 비용 부담이 은퇴 후로 미뤄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은퇴 후에 자녀 결혼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많아졌어요. 조기 퇴직 풍조도 한몫합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50대 초반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조사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조사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경조사 참석 기준을 명확히 세우세요. 모든 경조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 친구들의 경조사만 챙기고 형식적인 관계의 경조사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둘째, 축의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세요. 은퇴 전과 같은 수준의 축의금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금액의 크기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셋째,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세워두세요. 한 해 경조사비 예산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겁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경조사는 부득이하게 포기하더라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넷째,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꼭 현금이나 현물로만 축하와 위로를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나 안부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조사 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조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스몰 웨딩이나 가족만의 결혼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형식적인 큰 잔치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간소하면서도 정성스럽게 고인을 기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조사 본래의 의미인 진심 어린 축하와 위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죠. 경조사를 피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해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정말 소중한 인연은 경조사 참석 여부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줄 거예요. 반대로 경조사에 오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죠. 인생의 후반기에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는 10명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소중한 법이에요. 은퇴 후에는 그동안 남을 위해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의무적인 경조사 참석으로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에 다녀오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들이 진정한 휴식이 되어줄 거예요. 60대의 경조사 기피 현상은 단순히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과정이에요. 형식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집중하세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조사비로 쓸 돈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 혹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을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내 인생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경조사를 피하는 60대들을 비난하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입니다. 진정한 축하와 위로는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꼭 경조사장에 가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모두 조금 더 여유롭고 이해심 많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진정한 의미의 상부상조 정신을 되살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외롭고 서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경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